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출문제집 교재 436페이지입니다. 15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즉 소위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이겁니다. 그래서 1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즉 보정 설정을 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죠. 그래서 재량 취소입니다. 1번이 답이겠네요. 2번 법인이 해산한 경우라든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 이중소속이죠. 5번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우리가 학습할 때 최근 1년 이내 시리즈 3가지 중에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2, 3, 4, 5는 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해설에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를 11가지를 다 법 규정을 옮겨 놓았으니까 참고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437페이지에 16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아닌 것은 동일한 출제 문제죠.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거짓된 방법으로 사무소 개설 등록한 경우, 이중으로 사무소 개설 등록한 경우,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존이 대문으로서 이중소속이 된 경우,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한 경우. 자, 1번부터 4번까지는 우리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고, 5번은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의 벌금형 사유도 되죠. 그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다음 행위 중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 했는데, 자, 출제들은 똑같습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냐, 상대적 등록 사유냐 가려라 하는 그런 출제 의도죠.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주제입니다. 결국 우리 38조 1항과 2항에 규정되어 있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와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를 암기를 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암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면은 문장으로 읽어주면서 자꾸 반복해서 읽음으로써 암기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원가에서는 두 문자를 활용해서 암기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으나 시험 출제 형태에 따라서는 그 두 문자 암기한 것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문장화 시켜서 자꾸 반복해서 읽는 방법으로 암기를 하는 게 좋아요. 어떤 식으로 문장화 시키느냐 하면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행정처분은 총 5가지 종류가 있죠. 등록 취소 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등록 취소 처분. 자, 그리고 업무 정지 처분이라는 게 있죠. 유거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서. 그 다음에 자격 취소 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 정지 처분이라는 게 있고, 지정 취소 처분, 이렇게 5가지 행정 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죠. 근데 이 절대적 등록 취소는, 등록 취소는 절대적 등록 취소와 상대적 등록 취소로 38조 1항과 2항에서 구별해서 규정하고 있고,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문장화 시켜서 자꾸 반복해서 읽느냐 하면은, 이 등록 취소 처분과 업무 정지 처분은 등록관청의 고유 권한입니다. 등록관청이 행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죠. 그리고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 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의 고유 권한이다 말이지. 그리고 지정 취소 처분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 처분은 누구한테 행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냐 하면은 개업공인중개사한테 행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다. 자격 취소 처분은 공인중개사에게 행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죠. 이 자격정지 처분은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만 행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다. 지정 취소 처분은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행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더라도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조는 어떠한 행정처분의 대상에도 속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이제 이 암기를 하시느냐 하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6번 문제에 등록을 반드시 취소되는 사유가 아닌 것은 해서 1번부터 4번까지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하면은 절대적 등록 취소하는 건데 어떻게 문장화 시켜서 읽느냐 하면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죠.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을 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서 읽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또 다르게 읽어보면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문장화 시켜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16번에 2번 거짓된 방법으로 사무소 개설 등록한 경우 요것도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그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무소 개설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문장화 시켜서 읽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시험 문제는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그 사유 자체를 골라라는 식으로 낼 수도 있지만 문장화 시켜서 시험 지문을 구성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 어떤 식으로 출제를 할 수도 있느냐 하면 시도지사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적 등록 취소다 하는 것은 맞는데 등록관청이 틀려버린 거죠. 그래서 시도지사가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하면 X가 되는 거죠.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이래 O가 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쪽을 함정에 빠뜨릴 수도 있고 이쪽을 함정에 빠뜨릴 수도 있고 또 이걸 함정에 빠뜨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 기준에 미달한 경우는 상대적 등록 취소사유거든요. 근데 시험 지문을 구성하면서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출제하기도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항상 행정처분의 주체와 행정처분의 상대방 이런 점을 늘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장화 시켜서 자꾸 반복해서 읽는 방법으로 그렇게 암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7번 문제에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라는 건데 1번에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경우 그리고 4번에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한 행위는 우리 33조에 규정되어 있는 금지행위죠.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아니겠죠. 2번에 업무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소위 괘씸죄로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이게 답입니다. 3번에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상대적 등록 취소죠.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그 다음 18번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절대적 등록 사유를 모두 골라라 라는 건데 네모 박스 안에 제시된 예문을 보니까 우리가 학습할 때 최근 1년 이내 시리즈라는 것을 예문으로 제시하고 있네요. 자, 기억을 보시면은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업무 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거는 절대적 등록 취소죠. 니은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1회 업무 정지처분, 2회 과태료 처분 합치면 3회죠. 그래서 3회 이상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업무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거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주의를 기울일 건 이것이죠. 최근 1년 이내에 업무 정지 처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다가 과태료가 두 번이 아니라 오히려 1회 그 니은과는 횟수가 반대로 뒤집어졌죠. 이런 상태도 3회 이상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업무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우리 법조문에 따르면 이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에서 절대적 등록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관로를 두고 있죠. 그래서 요 디귿 케이스가 바로 제외되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케이스다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3회 이상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 정지 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요 상대적 등록 사유가 맞는데 이 상대적 등록 사유의 사례 케이스를
나누어 보다 보면은 절대적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케이스가 포함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외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리얼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3회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죠. 3회 이상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업무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케이스니까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기출문제집을 편집하면서 혼자서 독특하게 가능하도록 신경을 많이 쓰기 위해서 해설을 상당히 풍부하게 많이 다뤄뒀습니다. 다른 교재에 비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설을 꼼꼼히 참고하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39페이지 19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유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으면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이걸 묻는 거죠.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고 2번에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죠. 3번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수가요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거나 보정 설정을 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근데 5번에 오류가 발생했네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이 부분은 지워야 되겠습니다. 그걸 삭제하지를 못했던 오류가 발생했네요. 지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번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이렇게만 표시해 두면 되겠습니다.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죠.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위반 사례입니다. 보정 설정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는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다. 20번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일단은 우리가 청문에 관해서는 이렇게 학습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처분의 유형 중에서 이 취소처분 세 가지 취소처분을 행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미리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법조문을 아주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살펴보면은 아무리 취소 사유라 하더라도 굳이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에 의해서 등록을 반드시 취소할 때는 그 사망 또는 해산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죠. 그래서 법조문을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읽어보셔야 되는데 우리 수험서에는 법조문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습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취소 처분 세 가지를 낼 때는 사전에 청문을 실시하되 그 취소 사유가 법원의 재판이나 이런 등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나 있을 경우에는 굳이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케이스가 있다라는 요 마인드를 가지고 내용적으로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1번에 이중 등록한 경우라든가 3번에 은행과 직접 거래한 경우 4번에 등록증 대여라든가 5번에 이중계약서 작성이라는 이런 케이스들은 다 절대적 등록 취소 내지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사례들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청문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중 등록했다, 그 다음에 은행과 직접 거래했다, 등록증 대여했다, 이중계약서 작성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나 있는 사실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사전에 청문 절차를 통해서 그 위반 사실이 명백히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한 다음에 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법인이 해산함으로써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는 그 해산한 사실이 이미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된다라는 겁니다. 해설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해설을 디테일하게 우리가 법조문을 살펴보시라 그랬는데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가을을 보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5항 1호 내지 4호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법 제24조 6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5항 1호 내지 4호라
5라고 되어 있죠. 근데 5항에는 지정 취소 사유가 5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5호까지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아시죠? 1호 내지 4호 규정에 따라 지정 취소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하라 그랬으니까 5호는 빠졌죠. 그럼 5호에 따라서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5호가 뭐냐? 관로안에 적어놨죠.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망 또는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상, 그 밖의 사유로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이런 사유는 지정 취소 사유 맞지만은 객관적으로 이미 드러나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법을 규정하면서 5항 제1호 내지 4호 규정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대부분의 출판사의 교재 기본서를 보시면은 이런 제5항 1호 내지 4호 이런 규정 표현들은 다 생략해버리고 써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는 학습하는데 상당히 부적절한 교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법전에 항상 충실하게 공부하는 자세가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는 수험서에는 그런 점이 좀 부족합니다. 저는 가급적 기본서나 요약집을 쓸 때도 그런 법전의 표현에 가급적 충실하게 교재를 썼으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1번에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해놨습니다. 즉 업무 정지 처분 사유가 아닌 것을 찾아라 라는 거죠. 우리 39조 1항에 따르면 업무 정지 처분 사유가 14가지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걸 찾아라 라는 건데 아마 이 문제를 내게 되면은 주의를 기울일 점이 좀 제시될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이 상대적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것들은 모두 다 업무 정지 사유도 되거든요. 그래서 업무 정지 사유 14가지 중에 보면은 법전에 보면은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업무 정지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는 다 업무 정지 사유도 된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시문에 만약에 상대적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 사례가 나와도 그것도 업무 정지 처분이 가능한 케이스로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1번에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 사용하면 업무 정지 사유죠.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1회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나왔습니다. 그 2회가 아니고 1회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한 행위를 한 경우는 이번에 위반한 것도 과태료 사유죠. 그럼 과태료 부과하면 됩니다. 업무 정지 사유가 아닙니다. 만약에 요 1회가 2회라고 되어 있으면 요거는 업무 정지 처분 사유가 되겠지만은 왜냐하면 우리 규정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업무 정지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거래정보망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에 나왔습니다. 누가 위반한 겁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한 거죠.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공개할 때 정보 공개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는 업무 정지 처분 사유입니다. 4번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겸업 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경우에는 안 돼. 최근 1년 이내에 1회 가는 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일단 겸업 금지 규정을 위반해서 겸업을 수행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근데 모든 상대적 등록 사유는 다 업무 정지 사유 되니까 4번도 업무 정지 처분이 가능하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4번의 보존 기간 3년이죠.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을 처리하셔야 되겠네요. 그 22번에 업무 정지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는데 1번에 광역시장은 업무 정지 기간의 2분의 2 범위 안에서 가중할 수 있다 했는데 이 업무 정지 처분은 누가 행정처분을 행할 수 있습니까? 등록관청이죠. 그래서 그 광역시장 했기 때문에 틀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업무 정지 처분은 6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명할 수 있는 제도인데 그 업무 정지 기간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행규칙, 즉 국토교통부령에서 기준표를 만들어 두고 있는데 그 표에 따른 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광역시장이라는 표현 때문에 X 답항이 되는 거죠. 2번에 업무 정지 기간을 가중 처분하는 경우 그 기간은 6월을 한도하죠. 6월을 한도로 하죠. 왜냐하면 6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명할 수 있는 게 업무 정지인데 가중하더라도 그 6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3번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 정지처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업무정지처분 사유가 아니라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는 거죠. 4번 업무정지처분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때는 이를 행할 수 없다라는 업무정지처분의 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이 된 때는 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고 5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에는 유골의 범위 내에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게 되면 업무 정지 기준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업무 정지 기준표에 따르면 유골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유골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위반 행위의 동기 등을 참작해서 감경한다면 4월에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5번이 오답항이 됩니다. 자, 이 24회 기출문제에서는 이렇게 5번의 내용을 4월에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해서 O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23번에 이 시행규칙, 즉 국토교통부령상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기준 기간으로 옳은 것을 모두 몇 개인가 이러는데 지나친 출제라고 보여집니다. 그 해설에도 한번 보시면은 당구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업무정지 기간은 우리 6월의 범위 내에서 행한다는 점을 수험생이 알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이때 출제한 기준에 따르면 구체적인 처분 기준까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고 있는 업무정지 기준표까지 학습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출제다,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된다라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특히 여기 지금 6월 가는 걸 알아라라는 소리인데 이 표 안에 보면은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6월이죠. 근데 이 6월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22번에 5번 지문처럼 4월에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타당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실무적으로 이렇게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6월, 3월 이런 걸 굳이 암기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행규칙상의 업무정지 기준표에 따르면 이 23번의 5가지 예문에 대한 업무정지 기준으로서는 6월, 3월 다 옳은 기준입니다. 근데 이 기준에 따라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도 할 수 있고 감경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는 가중은 뭐합니다. 왜? 가중하더라도 6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밑에 이제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라든가 서명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라든가 아니면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이점다 3월에 뭐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기준에 정해놨거든요. 그럼 이 3월에 2분의 1이면 1개월 보름입니다. 그 1개월 보름을 가중할 수도 있고 뭐 감경할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4개월 보름이나 1개월 보름 이렇게 업무 정지 처분을 명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굳이 꼭 이 기준을 외울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출됐다고 해가지고 제가 과감하게 외우셔야 된다는 소리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안 외우셔도 좋겠습니다. 한번 출제됐다고는 하지만 이런 걸 빈번하게 자주 출제된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안 외우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업무 정지 처분은 매월의 범위 내에서 6월의 범위 내에서 명할 수 있으나 그 시행 규칙이 정하고 있는 기준 기간에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가중하더라도 6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여기까지 정도로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42페이지에 24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인 동시에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내놨습니다. 그럼 결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하면 업무정지 사유가 되고 소속공인중개사가 위반하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그런 걸 찾아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 때 업무정지 처분 사유 다 떠올려야 되고 자격정지 사유 다 떠올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 문제는 아세요? 그렇게 접근하지 않더라도 답이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은 소속공인중개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이 되지를 않는 거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이 되는. 그리고 과태료도 이 소속공인중개사가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은 소속공인중개사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업무정지사유도 되고 자격정지사유도 되고
해당될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2번에 이 계약서 보존 의무, 그리고 3번에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 그 다음에 5번에 확인 설명서 교부 의무, 이런 것들은 다 개업공인중개사만의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자격정지 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업무정지 사유일 뿐이지. 그렇다면 4번에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은 경우 가는 거, 이거는 개업공인중개사도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해야 될 경우가 있죠.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도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명 날인을 안 하면 업무정지, 소속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을 안 하면 자격정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4번 답항이 되겠습니다. 25번 문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란데, 이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것은 먼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지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의 흐름입니다. 시간의 흐름.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래서 영업하다가 이 시점에서 폐업신고를 내겠죠. 폐업신고를 냈다가 일정 기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다시 등록하면은 다시 또 개업공인중개사 신분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이 개업공인중개사와 이 개업공인중개사를 구별하기 위해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라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는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지위를 승계하느냐 하면은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라는 거죠. 아니면 업무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을 저질렀다라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처분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폐업 신고를 했다가 다시 등록한 이후에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영업하다가 이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가 적발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지위가 승계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관청은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 신고 전의 이 위반 행위에 대한 등록 취소 처분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폐업 신고 전의 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 정지 처분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다만 이 폐업 신고한 날로부터 다시 등록한 날까지의 기간을 우리는 폐업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하게 되면 등록 취소를 못하게 되고, 이 폐업 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면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규정이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정 처분을 행할 때는 폐업 동기, 폐업 신고 사유와 폐업 기간 이런 걸 종합해서 참작해서 행정처분을 행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업 신고 전에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 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겠죠. 이 받은 처분의 효과는 폐업 신고로부터가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1년간 누구에게도 승계되느냐 하면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도 승계된다라는 겁니다. 처분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무슨 처분은? 과태료 처분과 업무정지 처분은. 요걸 힌트로 잘 생각해 보시면 왜 1년간 승계하도록 해놨느냐?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도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의 최근 1년 이내 시리즈 규정을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걸 생각해가면서 지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폐업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이 업무 정지에 해당하더라도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다시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는 없죠. 폐업 기간이 1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2번, 중개대상으로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유는 업무 정지 처분 사유입니다. 업무 정지 사유로 폐업 신고 전에 개업 공인중개사에 행한 업무 정지 처분의 효과는 요 내용이죠.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 승계되죠. 3번,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 신고 전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이유로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 해놨는데, 폐업 기간에 3년을 초과하게 되면은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폐업 신고 전에 요 위반 행위를 사유로 등록 취소를 못하죠. 그래서 3번이 틀린 답항이 되겠습니다. 4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사유로 가면 과태료 부과 사유입니다. 폐업 신고 전에 개업 공인중개사에 가면 과태료 부과 처분의 효과는 이거죠.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마찬가지 무슨 날로부터?
처분일로부터,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과 4번은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5번 재등록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에 개설 등록 취소 및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행함에 있어서는, 즉 재등록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에 이 위반 행위를 사유로 이렇게 행정처분을 행하고자 할 때는 폐업기간과 폐업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폐업사유와 폐업기간을 고려하면은 굳이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처분을 행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허용하는 그런 취지의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44페이지에 26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인 갑에 대한 처분으로 옳음과 틀림의 표기가 옳게 연결된 것을 찾으시오 했는데, 주어진 사례의 조건만 고려해서 판단하시라라는 거죠. 이렇게 관로를 제시해 놓은 거는 혹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전제에서 이렇게 제시해 둔 겁니다. 기억에 갑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한 날로부터 2개월 후에 등록증 대여는 등록 취소 사유죠. 2개월 후에 폐업을 하였고 2년의 폐업 기간이 경과하고 다시 개설 등록을 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위 대여 행위를 이유로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해놨습니다. 바로 틀려버렸습니다. 등록증 대여는 절대적 등록 취소이기 때문에 업무 정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내용적으로 연결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일단 하세요. 폐업 기간이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하세요.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런데 지금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틀린 답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답은 4번 아니면 5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니은 갑이 미성년자를 중개보호존으로 고용한 날로부터 미성년자를 중개보호존으로, 즉 고용인이 결격사에 해당되면은 그 결격사에 해당되는 고용인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 정지 처분 사유가 되죠. 다만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일 만에 고용관계를 해소한 경우 이를 이유로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만 틀림버린 거죠. 45일은 2월 이내죠. 그 2월 이내에 해소를 했기 때문에 업무 정지 처분을 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틀린 거고, 그렇다면 답은 5번이 되겠죠. 이것을 읽어보지 않고서도 답이 나오게 연결이 되어버렸느냐요. 이런 것도 실전에서는 이런 요령도 좀 부릴 줄 알아야 시간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디귿 갑이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거짓 보고를 한 날로부터 1개월 후에 폐업을 하였고 4년의 폐업 기간이 경과하고 다시 개설 등록을 한 경우 위 거짓 보고를 한 행위를 이유로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해놨는데, 4년의 폐업 기간이 경과돼 버리면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어떠한 행정처분도 할 수가 없는 거죠. 3년이 초과되면 등록 취소 뭐 할 수 있으니 4년이 지나버리면 업무 정지도 못 내리고 등록 처분도 못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X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네요. 자, 잠시 쉬었다가 계속 445페이지부터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